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될 강의에서는 제4장 기본소생술의 마지막 핵심 파트, 감염 안전 심폐소생술 및 기도 폐쇄 응급처치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앞선 시간까지 우리는 아주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심폐소생술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대 응급의료 현장은 교과서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는 환자를 살리는 것만큼이나 구조자 본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심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식사 중 이물질이 목에 걸려 숨을 못 쉬는 기도 폐쇄 상황은 가슴 압박이 아닌 전혀 다른 물리적 처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예비 응급구조사로서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도 안전하게 생명을 구하는 최신 방역 지침과 질식 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하임리히법 등의 특수 응급처치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고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실무 안전과 직결되는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유행 시기에 심폐소생술 대원칙을 먼저 세우겠습니다. 심폐소생술, 특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환자의 폐 속에 있던 공기를 밖으로 뿜어내게 만드는 에어로졸 발생 초고위험 술기입니다. 따라서 감염병 상황에서는 구조자 보호가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그림을 보시죠. 일반인 구조자라면 가장 먼저 본인의 마스크를 확실히 착용하고 환자의 얼굴 쪽에 수건이나 마스크를 덮어 비말이 튀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감염 위험 때문에 인공호흡은 전면 생략하고 가슴 압박 소생술만 시행합니다. 반면 여러분 같은 의료 종사자는 다릅니다. 레벨 D와 같은 개인 보호장구 PPE를 철저히 착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원래 심폐소생술은 1초라도 지연되면 안 되죠. 하지만 감염 안전 지침에서는 구조자가 보호장구를 완벽히 착용하느라 심폐소생술 시작이 다소 지연되는 것은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조자의 감염 방지가 먼저라는 뜻입니다. 보호복 입느라 CPR 늦추면 안 된다라는 오답 보기에 절대 낚이지 마십시오. 또한 의료 종사자가 인공호흡을 할 때는 반드시 백마스크 사이에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헤파 필터를 장착해야 합니다. 보호복을 입고 압박을 하면 평소보다 체력 소모가 극심하므로 팀 리더는 구조자의 피로도를 면밀히 관찰해야 하며 기계 심폐소생술 장치의 사용이 적극 권장됩니다. 이송 시에는 음압형 이송 장치와 구급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주제를 바꾸어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 질식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식당이나 놀이터에서 주로 발생하죠. 갑자기 목에 이물질이 걸린 환자는 본능적으로 양손으로 자신의 목을 꽉 쥐고 캑캑거리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이것을 전 세계 공통의 질식 신호, 즉 유니버셜 초킹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습을 목격했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다짜고짜 등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가서 명확하게 물어보십시오. 목에 뭐가 걸렸습니까? 숨이 막히나요? 환자가 말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인다면 기도 폐쇄로 확진하고 처치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임상적으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뇌졸중 후유증 등으로 삼킴장애가 있는 노인이나 놀이터에서 잘 놀던 소아가 갑자기 청색증이 오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 흔히 심장마비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고위험군들에게서 급격한 청색증과 무호흡이 발생했다면 떡이나 장난감 등에 의한 기도 폐쇄를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처치를 결정하기 위한 심각도 평가입니다. 기도 폐쇄는 공기가 약간 통하는 부분 폐쇄와 완전히 막힌 완전 폐쇄로 나뉩니다. 이 둘을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왼쪽의 환기 상태가 양호한 부분 폐쇄를 보십시오. 기도가 좁아지긴 했지만 환자는 의식이 또렷하고 무엇보다 스스로 기침 소리를 내거나 발성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파래지는 청색증도 없죠. 반면 오른쪽의 환기 상태가 불량한 완전 폐쇄는 초응급 상황입니다. 환자는 기침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말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쇳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산소가 안 통하니 입술과 얼굴에 급격히 청색증이 발생하고 결국 의식 저하가 시작됩니다. 현장에서 환자가 캑캑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부분 폐쇄와 완전 폐쇄를 가르는 가장 직관적이고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환자가 캑캑거리며 기침을 할 수 있는 부분 폐쇄 상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물리적으로 개입하지 말고 환자 스스로 강하게 기침하도록 격려하고 곁에서 밀착 관찰한다입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기침 소리를 잘 내고 있는데 섣불리 등을 치거나 하임리히법을 쓰면 오히려 기침의 호흡 리듬이 깨지거나 이물질이 더 깊숙이 박혀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이물질 제거 장치는 인간의 자연적인 기침입니다. 단, 주의 깊게 지켜보다가 환자의 기침 소리가 점차 약해지거나 숨을 들이마실 때 고음의 쇳소리가 나거나 청색증이 오면서 발성이 아예 불가능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부분 폐쇄가 완전 폐쇄로 악화된 것입니다.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고 물리적인 이물 제거 응급처치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 완전 폐쇄로 넘어왔습니다. 이물질을 강제로 빼내는 첫 번째 술기 바로 등 두드리기입니다. 주목하십시오. 과거에는 하임리히법을 가장 먼저 쓰라고 배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2020년 개정 가이드라인부터는 이 등 두드리기가 이물 제거를 위한 가장 첫 번째 권장 응급처치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물 제거 효과는 하임리히법과 비슷하면서도 내부 장기 손상 위험은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아주 직관적입니다. 1단계 중력을 활용하기 위해 환자의 허리를 굽혀 머리가 가슴보다 낮게 위치하도록 만듭니다. 2단계 구조자의 손바닥 밑부분 수근부로 환자의 양쪽 어깨뼈 견갑골 사이 정중앙을 매우 빠르고 강하게 5회 타격합니다. 약하게 쳐서는 안 됩니다. 폐 속의 공기를 팡쳐내서 그 압력으로 이물을 뱉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등 두드리기로도 이물질이 안 나오면 바로 이어서 시행하는 두 번째 술기, 복부 밀어내기 하임리히법입니다. 이 방법은 횡격막을 급격히 밀어올려 기도 내 압력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원리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환자의 등 뒤에 서서 환자의 허리를 양팔로 감쌉니다. 한 손을 주먹 쥐어 환자의 명치 검상돌기 하부와 배꼽 사이 정중앙에 댑니다. 다른 손으로 그 주먹을 단단히 감싸 쥔 후 환자의 복부를 향해 빠르고 강하게 후상방 뒤쪽이면서 위쪽으로 5회 압박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방법이 장기 파열의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 두드리기를 먼저 해보고 안 될 때 적용하며 환자가 허리를 숙이게 하여 중력의 도움을 함께 받아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하임리히법을 쓸 수 없는 특수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임산부이거나 허리를 팔로 감쌀 수 없을 정도로 고도 비만인 환자들입니다. 이분들의 배를 무리하게 누르면 태아가 위험하거나 아예 압박 자체가 안 되겠죠? 이때 적용하는 것이 가슴 밀어내기입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환자 등 뒤에서 겨드랑이 밑으로 팔을 넣어 가슴을 감싸 안습니다. 주먹 쥔 손을 복부가 아니라 심폐소생술할 때 누르는 위치, 즉 흉골 중앙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뒤쪽을 향해 강하게 5회 압박합니다. 뒤에서 안기조차 힘들다면 환자를 눕히거나 벽에 기댄 상태에서 CPR 하듯 앞에서 흉골 중앙을 눌러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영하 1세 미만 기도 폐쇄 처치법입니다. 절대 명심하십시오. 1세 미만 영아에게 하임리히법 복부 밀어내기는 절대 금기입니다. 아기들은 간이 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갈비뼈의 보호를 덜 받아 배를 누르면 간이 파열되어 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아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씁니다. 1단계 한 손으로 아기의 턱뼈를 단단히 잡고 머리가 가슴보다 아래를 향하도록 내 팔뚝 위에 엎드려 눕힙니다. 2단계 손바닥 밑부분으로 양쪽 날개뼈 사이를 강하게 등 두드리기 5회 실시합니다. 3단계 아기 몸을 앞으로 뒤집어서 내 반대쪽 팔뚝에 눕힌 뒤 CPR 할 때의 위치인 흉골 중앙을 두 손가락으로 수직으로 깊게 찔러 누르는 가슴 밀어내기 5회를 실시합니다. 2등 5번, 가슴 5번의 사이클을 이물이 나올 때까지 무한 반복하는 것이 영아 질식의 절대 원칙입니다. 의식이 있는 환자의 전체적인 처치 사이클 요약입니다. 주인 규칙을 보십시오. 하나의 방법만 고집하는 것보다 두 가지 방법을 교차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이물 제거율이 높다. 따라서 성인 소아는 등 두드리기 5회와 하임리히법 5회를, 영아는 등 두드리기 5회와 가슴 밀기 5회를 메비우스의 띠처럼 교대로 무한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처치를 하던 중에 환자의 눈이 풀리고 몸이 축 늘어지며 의식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안고 배를 눌러야 할까요? 아닙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그 즉시 이 처치를 중단하고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똑바로 눕혀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의식을 잃은 후의 단계를 보겠습니다.
환자를 눕히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시험 출제 1순위 오답 함정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마음이 급하다 보니 구조자가 환자 입속으로 무작정 손가락을 쑤셔 넣어 이물질을 파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맹목적 손가락 훑기라고 하는데 이는 절대 네버 금지입니다. 둥글고 미끄러운 이물질을 보이지도 않는데 손가락으로 찌르면 오히려 기도 더 깊은 곳으로 콱 박아버리게 됩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는 절대 손가락을 넣지 마십시오. 환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도 구조자의 맨눈으로 이물질이 입구에 확실히 보일 때만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갈고리처럼 만들어 빼냅니다. 이때 환자가 무의식 중에 깨물 수 있으니 물림 보호대를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절대 넣지 마십시오. 참고로 우리 같은 훈련된 의료인은 캘리 클램프나 마질 포셉 같은 도구를 쓸 수 있지만 흡인식 장치는 식도 손상 등의 부작용 우려로 일상적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교재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식 환자가 결국 의식을 잃고 바닥에 눕혀졌습니다. 이때부터는 하임리히법이 아니라 심폐소생술 CPR 프로토콜로 전면 전환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1단계 바닥에 눕히고 119에 신고 또는 재신고합니다. 2단계 맥박 확인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체 없이 흉부 정중앙을 눌러 가슴 압박 30회를 강하게 꽂아 넣습니다. 가슴 압박 자체가 흉곽내압을 높여 이물질을 위로 쳐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3단계 가슴을 30번 누른 후 인공호흡을 주기 전에 반드시 환자의 입을 벌려 눈으로 입속을 확인합니다. 운 좋게 이물이 보이면 손가락으로 빼냅니다. 4단계 이물이 안 보이거나 뺐다면 인공호흡을 1초씩 2회 시도합니다. 만약 첫 번째 숨이 안 들어가면 당황하지 말고 머리를 다시 젖혀 기도를 재확보한 뒤 두 번째 숨을 불어넣어 봅니다. 그래도 안 들어가면 그냥 무시하고 즉시 다시 가슴 압박 30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물이 빠져 호흡이 돌아올 때까지 CPR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기도 폐쇄의 모든 과정이 담긴 마스터 알고리즘 요약도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이 국가고 시장에 갈 때 머릿속에 그대로 복사해서 가셔야 합니다. 흐름을 따라가 보죠. 환자를 봅니다.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식이 있다면 폐 환기 상태를 봅니다. 양호 기침말 가능하다면 기침만 유도하며 지켜봅니다. 불량 기침말 불가, 청색증하다면 완전 폐쇄로 간주하고 즉각 등 두드리기 5회와 하임리히법 5회를 교대 반복합니다. 그러다 환자가 의식을 잃거나 처음부터 의식 없는 질식 환자를 발견했다면 바로 오른쪽 붉은색 박스로 넘어옵니다. 구조 요청 후 즉시 가슴 압박 30회로 시작하는 심폐소생술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숨을 불어넣기 전마다 입안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염병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협과 질식이라는 초응급 상황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환자를 살려내는 지식과 용기를 오늘 충분히 획득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 손이 곧 기적이 됩니다. 긴 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